안녕하세요. 온클래스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런처 업데이터라는 파일을 받으셨을 텐데요. 선생님께서 설치를 원하시는 공간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클래스로 이름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압축 파일을 넣어서 압축을 풀어 주시면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압축이 풀린 다음에는 들어가서 설치 파일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보시게 되면 FEL 4.0 런처 업데이트 중입니다 라는 글자가 뜨는데요. 이때 반드시 와이파이 또는 랜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결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랜선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10%로 완료가 되어 있는데요. 전체 100%가 다 완료가 되어야지만 클래스 설치가 끝나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98%까지 완료가 되었는데요. 이제 정상적인 시간으로 진행하면은 약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인터넷 환경에 따라서 시간이 더 빨리 지날 수도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99%까지 완료가 되고 나면 마지막 부분에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게 됩니다. 런처 업데이트가 모두 끝나게 되면 클래스를 시작할 수가 있는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100%가 완료되게 되면 자동으로 클래스가 실행이 되게 되고 이제 홈 네트워크인지 혹은 이제 공용 네트워크인지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설치하고 계신 환경에 따라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보시게 되면 지금 접속되어 있는 환경인 상태에서 업데이트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셔야 됩니다. 만약 버전이 0.7.14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업데이트를 한번 눌러서 로딩 중인 확인을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 업데이트 버전이 시작이 되게 되면 한 번 더 업데이트를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환경인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가능한 랜선으로 연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간에 와이파이 연결이 끊기거나 혹은 인터넷 연결이 끊기는 경우에는 다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클래스를 다시 켜서 업데이트를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경우에는 아까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용량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런처 업데이트도 100%가 완료되게 되면 클래스가 다시 실행이 되게 되고요. 이 경우에는 다시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클래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는 창이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발급받으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각각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로그인을 눌러주시면 로딩 중이라는 내용이 뜨면서 로그인이 되게 되는데요. 반드시 한번 로그인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로그인할 때는 반드시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접속을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초급 1레벨, 초급 2레벨, 중급 1레벨, 중급 2레벨 등 선생님께서 맡고 계신 반의 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클래스 접속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나가고 싶으신 경우에는 좌측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로그아웃 혹은 나가기가 있는데요. 로그아웃을 누르게 되면 아까의 로그인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고 우측 상단에 있는 X를 누르게 되면 종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실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비상 클래스를 클릭하여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로그인을 할 때는 반드시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음에 로그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클래스 설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줌 설치 방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환경에서 주소창에 줌어스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로그인을 누르게 되는데요. 아이디가 없는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이디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줌 메인 화면으로 돌아왔을 때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 부분에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다운로드 밑에 회의 클라이언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 회의 클라이언트를 클릭해 주시면 회의용 줌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운로드를 눌러주시게 되면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줌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국가별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진행하는 방법이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파일을 실행한 다음에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줌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업데이트까지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이 모두 설치가 되고 나면 다음과 같이 로그인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다른 선생님이 만든 방을 참여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회의 참가를 누르시면 되고 그 외에는 로그인을 눌러 방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수업을 할 때는 로그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까 가입했던 아이디로 다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줌 프로그램이 열리게 되고 회의를 만들거나 혹은 참가하거나 회의를 예약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화면에서 로그아웃을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우측 상단에 있는 프로필을 눌러서 로그아웃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회의실을 만드는 방법은 새 회의를 눌렀을 때 다음과 같이 회의실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에서 오디오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만약에 선생님께서 마이크가 없는 경우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어서 오디오가 가능한 경우에는 컴퓨터 오디오 참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랫부분에 다음과 같이 음소거라는 내용이 뜨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제 소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마이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로그인을 완료하신 다음에 새 회의를 누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로그인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를 누르게 되면 노트북인 경우에는 바로 마이크로 목소리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부분은 왼쪽 밑에 있는 음소거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클래스를 켜두셔야 되는데요. 클래스는 바탕화면에 설치하시는 게 가장 편하고 더블 클릭한 다음에 하면 다음과 같이 로그인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F12를 누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화면이 작아지고 혹시 화면이 작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노트북의 펑션 키 FN 키와 함께 F12를 눌러주시면 화면이 작아지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클래스를 켠 경우에 로그인까지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요. 다시 줌으로 넘어와서 진행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학생들을 초대를 해야 되는데요. 초대를 할 경우에는 아래에 참가자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참가자를 누르는 경우에는 우측 하단에 초대라고 있는데요. 이 초대를 누르는 경우에는 상단에 다음과 같이 숫자가 부여가 되어 있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초대 복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아래에 있는 초대 복사를 누르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줌의 프로그램이 나라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위치에서 버튼을 찾으시면 됩니다. 초대 복사를 누르는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내용이 복사가 되게 되는데요. 학생들은 여기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이나 혹은 메일 혹은 공지에 해당 주소를 올려서 학생들이 눌러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요.
학생 화면에서의 로그인 방법은 다른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링크를 주셔도 되고 혹은 이 링크만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 들어오게 되면 다음과 같이 참가자 부분에 학생이 대기가 되게 되는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보시게 되면 지금 참가자가 한 명이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누군가가 대기하고 있다라고 해서 대기실에 학생이 머무르게 됩니다. 제거를 누르는 경우에는 이 학생은 다시는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수락을 누르게 되면 이 학생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학생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데요. 선생님께서 먼저 비디오 시작을 눌러주셔야지만 학생의 얼굴도 보이게 됩니다. 지금은 학생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 상태인 것은 학생은 지금 비디오를 꺼놔서 그런데요. 만약에 여기에서 비디오 시작 요청을 더보기에 눌러주시게 되면 학생에게 비디오 시작을 해달라는 요청이 가게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비디오가 시작이 되게 되고 만약에 학생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비디오 중지를 눌러서 학생이 비디오를 끌 수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도 다시 비디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학생을 초대하는 방법 그리고 대기실에서 수락을 하는 방법이고요. 여기에 하단에 있는 화면 공유를 누르시게 되면 지금까지 열려놨던 창과 그리고 화이트보드 기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상 클래스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클래스를 눌러서 공유를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클래스 화면에 연두 색깔의 창이 잡히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 화면은 학생들이 클래스 화면을 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바로 수업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화면 공유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우측에 학생들의 얼굴이 보이게 되는 화면이 있고 또 선생님도 스스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옆에 있는 작은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말하고 있는 사람만 보이게 되고요. 더 작게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더 많아지는 경우에는 우측에 버튼이 하나 더 생기므로 눌러서 모든 학생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학생들이 이제 이 화면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사라지는 경우는 총 3가지입니다. 그래서 보기 쉽게 기재해 드리면 학생들이 사라지는 경우는 첫 번째는 선생님이 비디오를 중지한 경우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제가 비디오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선생님과 함께 학생의 얼굴도 사라지게 되고요. 다시 누르게 되면 다시 켜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선생님이 영상을 재생하기 위해서 설정을 한 경우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학생들에게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상을 바로 재생하게 되면 영상이 버벅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선생님 화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학생 화면에서는 다소 버퍼링이 있다거나 혹은 말과 싱크가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유라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이에요. 다음과 같이 선생님 화면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없지만 학생 화면에서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화면이 느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선생님이 학생에게 원활한 공유를 위해서 여기 더보기에 보시면 전체 화면 비디오 클립을 위해 공유 최적화 이것을 누르게 되는데요. 이것을 누르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화면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취소를 누르는 경우에는 화면이 돌아오게 되니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디오가 사라지는 이유는 비디오 판넬 숨기기 기능을 사용한 경우인데요. 보시게 되면 더보기에서 비디오 패널을 숨기기라는 게 있는데 이걸 누르는 경우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과 같이 비디오가 사라지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3가지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학생 화면 공유 그리고 학생들에게
네, 비디오 설정 등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보신 것처럼 컴퓨터 소리 공유라는 게 있는데 반드시 이것을 선택해 주셔야지만 클래스 프로그램의 소리가 학생에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소리를 누르지 않는 경우에는 네, 어떠한 소리를 눌러도 학생에게 전달이 되지 않게 됩니다. 저는 이유라예요. 네, 선생님에게만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혹시 학생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반드시 이 버튼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이 버튼의 경우에는 네, 공유를 할 때 우측, 좌측 하단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화면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네, 보시게 되면 수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판서 기능일 텐데요. 상단에 보시면 주석 작성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네, 다음과 같이 네, 판서 가능한 기능인데요. 보시게 되면 그리기라고 있는 것에 버튼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서 네, 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거나 네, 혹은 판서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보시게 되면 굵기를 바꾼다거나 혹은 컬러를 바꾸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 이 경우에서 무언가를 클릭하고 싶은 경우에 누르게 되면 클릭이 되지 않는데요. 반드시 마우스를 눌러서 클릭을 해주셔야지만 넘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지금 화면에서는 네, 학생들이 선생님이 이전에 판서한 것과 화면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다소 정신이 없는데요. 여기에선 지우기 버튼을 눌러서 모든 드로잉 지우기 혹은 내 드로잉 지우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모든 드로잉 지우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쓴 것, 학생이 쓴 것 모두가 지워지고요. 네, 만약에 내 드로잉 지우기라는 것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쓴 것만 지워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하단에 시청자의 드로잉 지우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학생이 쓴 것도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학생이 네, 다음과 같이 네, 화면에 판서를 한 경우에 내 드로잉 지우기를 누르면 학생이 쓴 것은 남아있게 되고요. 네, 혹은 시청자의 드로잉 지우기 하면 선생님의 것은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써주시면 되고요. 대부분은 지우기, 그리고 마우스, 그리기 이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텍스트의 경우에는 누른 다음에 네, 창을 넓혀서 글씨를 써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다른 곳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네, 텍스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 기능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위에다 바로 띄워놓는 것이 가장 좋고요. X를 누르게 되면 꺼지게 됩니다. 다시 켜고 싶은 경우에는 주석 작성을 누르게 되고 또 저장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화면이 특정 폴더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학생의 판서를 저장해야 되는 경우에는 네,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네, 학생의 관리하는 기능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까 많이 보셨던 참가자 누르게 되면은 학생의 음소거하거나 네, 혹은 학생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은 경우에는 더보기에서 이름을 바꿔서 네, 다음과 같이 이름을 바꿔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네, 지금처럼 화면에 이름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동일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디오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비디오 시작 요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부분에 마이크가 보이지 않는데요. 학생에게 마이크 표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학생이 지금 저의 소리를 듣고 있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학생에게 네, 아래와 같이 창을 켤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되는데요. 이미지로 설명을 드리면 호스트의 소리를 들으려면 오디오 설정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의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네, 좌측 하단에 오디오 참가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서 장치 오디오를 통해 통화를 눌러주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리 해도 선생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에게 반드시 선생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창을 내렸는데 창을 내리는 경우에는 선생님 화면은 클래스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보는 화면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즉 선생님이 클래스를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켜더라도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학생 관리의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어떤 학생이 지금 수업이 아닌데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대기실의 배치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제거를 누르는 경우에는 학생이 다시는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채팅 기능이 있는데요. 채팅 기능은 누르게 되면 이 학생과 비공개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학생에게 채팅을 치게 되는 경우에는 학생이 10명이 있더라도 지금 이 학생만 저의 채팅을 볼 수 있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모두에게 보고 싶게 하고 싶은 경우에는 받는 사람을 눌러서 모두로 바꿔준 다음에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든 학생이 나의 채팅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채팅을 저장할 수가 있게 되고요. 혹은 밑에 설정이 있는데 참가자는 다음의 대상과 채팅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뜻은 없음을 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모두 채팅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호스트만을 누르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선생님에게만 채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모두에게만 선생님을 포함한 모두에게 쓸 수 있고 대신에 비공개 메시지, 개인 메시지는 보낼 수가 없다는 뜻이고요. 마지막 것을 누르는 경우에는 학생이 선생님처럼 비공개로도 보낼 수 있고 모두에게도 보낼 수 있는 등 다양하게 채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비밀 메시지를 학생 개인의 관리를 하는데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정이 있고요. 보시게 되면 밑에 점 3개가 있는데 누르는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소리를 나지 않게 한다거나 혹은 누군가 들어왔을 때 소리가 나게 하는 등의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게 되면 추가적인 기능이 더 존재하는데요. 여기에서 더 보기를 누르는 경우에 아까 보신 채팅 기능이 다시 나오게 되고요. 내리는 경우에는 컴퓨터의 기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컴퓨터의 기록을 누르는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빨간 색깔 버튼이 생기게 되는데요. 선생님의 수업을 녹화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석을 한 학생에게 수업을 설명해 주거나 혹은 파일을 전달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기록 일시 중지를 누르는 경우에는 중간에 영상이 멈추게 되고요. 중지를 누르는 경우에는 모든 영상이 기록이 되는 것이 정지됩니다. 보시게 되면 참가자 주석 사용 안함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아까와 같이 판서를 쓸 수가 없게 되고요.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컴퓨터 소리 공유, 그 외엔 공유 최적화 외에는 기능을 사용하진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기능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소회의실 기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 번은 선생님께서 줌 프로그램에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줌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처음에 줌을 누르신 다음에 내 계정을 들어가게 되면 다음과 같이 설정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설정을 누르시고 회의 부분에 들어간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학생에게 비공개 채팅이 가능하게 하거나 혹은 파일 전송이 가능한 등 간단한 회의에 대한 내용을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회의 중 고급으로 가게 되면 소회의실이라는 게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꺼져 있지만 반드시 켜주셔야지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선생님께서는 설정을 모두 해주신 다음에 창을 꺼주시고 그 다음에 회의를 종료해서 다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모두에 대해 회의 종료를 하는 경우에는 모든 학생들이 나가게 되고 회의 나가기를 누르는 경우에는 선생님만 나간 뒤에 학생들은 자리에 남아있게 됩니다. 일단 모두 회의를 종료하고 다시 진행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녹화를 눌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녹화한 내용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일단은 소회의실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로그인을 하시는 경우에는 또 새 회의실을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네, 동일하게 설정을 완료해 주신 다음에 하단을 보게 되면 아까 없었던 소회의실이 생긴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선생님들께서는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소회의실이 없다가 이후에 소회의실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2명 이상의 학생들이 있는데요. 2명 이상의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수락을 눌러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지금 학생들에게 소회의실을 나눠줄 수가 있는데요. 네, 소회의실을 누르는 경우에는 참가자 2명을 다음에 할당이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자동을 누르게 되면 학생들이 알아서 분배가 되게 되고요. 수동을 누르게 되는 경우에는 선생님이 알아서 분배를 해주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보시게 됐을 때 상단에 할당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네, 이 할당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어떤 학생들을 이 소회의실 1번에 넣을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들어와 있는 성종김을 누르게 되면 소회의실 1번에 이 학생이 들어가게 되고요. 만약에 소회의실을 추가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회의실 추가를 눌러서 남은 한 명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인원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혹시 이 회의실의 이름을 바꾸고 싶은 경우에는 내용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나눈 것처럼 모두 내용을 할당을 해주신 경우에는 혹시 학생들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만약에 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생과 위치를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하단의 옵션으로 모든 참가자를 자동으로 소회의실로 이동을 할지 혹은 학생이 수락해야지만 이동을 할지 등등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네, 이 경우에는 참가자가 메인 세션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모두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모든 회의실을 열기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회의실이 모두 열리게 되고요. 네, 회의실에 초대 문자가 가게 되면 학생들이 각각 회의실을 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학생들이 회의실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지금 임지영 CP 모바일이라고 써 있는 학생은 회의실에 참가했기 때문에 메인 회의실에서는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 학생이 지금 들어가 있는 회의실을 보고 싶은 경우에는 참가를 눌러서 소모임에 참가를 하면 되고요. 그 경우에는 선생님은 메인 회의실에 빠져서 지금 2명의 참가자만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기록을 누르거나 혹은 소회의실의 설정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네, 동일하게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학생에게 클래스를 가르치는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모든 회의실 닫기를 누르는 경우에는 지금 열려있는 모든 소모임이 닫히게 되고요. 네, 여기에서 더보기에서 소회의실 나가기를 누르게 되면 다시 메인에 있는 회의실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학생들이 모두 소회의실에 참여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학생이 없는 상태로 보게 되는데요. 네, 학생들이 특정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선생님에게 도움 요청이 오게 됩니다. 소회의실 참가를 눌러서 학생에게 소회의실 참여를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소회의실 설명을 모두 마쳤고요. 소회의실 나가기 다음에 회의 나가기를 하게 되면 선생님만 나가게 되고 모두에 대해 회의 종료를 하게 되면 모든 회의가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클래스에 대한 선생님 화면의 설명을 모두 마쳤고요. 이 경우에는 선생님께서는 저희가 배포해드린 원격 수업 가이드를 참고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